왜 우리는 자기 스스로 거기에 묶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90% 이상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어떤 기준에 나도 모르는 기준에 휩쓸려서 내가 나를 작게 만드는 바람에 마땅히 가져야 할 부가 더 큰 부가 있는데 못 가져서 안타깝다는. 이제 올해 절반이 지났습니다. 야, 절반을 딱 이렇게 마무리, 다시 또 후반을 시작, 네, 하는 날이어서 또 여러모로 예. 의미 있네요. 여기 있는 이 노란 책, 이 노란 책이 고명환 작가님의 올해 신간입니다. 뭐 예약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타이밍이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요 하고만다에서 또 작가님의 책을 이렇게 다룰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뭔가 제가 다른 날에는 네. 제가 막 설치고 막 그러는데 오늘 이상하게 제가 약간 이렇게 겸손하게 되네요. 네, 원래 본인 책이 네. 쉽지가 않습니다. 영광스럽게도 먼저 이렇게 일독을 해본 결과, 일독이 아니죠. 한 2번 읽었는데 너무 내용이 너무너무 좋고, 그 다음에 참 다시 한번 느낀 게 작가님은 문장 한 문장을 길게 늘어지지 않게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네. 명료하게 이게 되게 잘 써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잘 읽히고 네. 기억도 잘 나오고 너무 와닿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또 이 안에 고전들의 내용이 또 이렇게 네. 담겨 있고, 그다음에 이번엔 또 특이하게 이렇게 끝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네네, 질문들을 좀 예. 넣고요. 아마 여기 들어가면은 요 책의 온라인 서점에 예스24나 교보에서 요 부분은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네네네. 요 부분 보이실 텐데, 요 부분 제가 이렇게 밑줄을 막 이렇게 쳤거든요. 네. 들어가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나와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연봉을 1억 원 이하의 사람으로 가둬버린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연봉 1억 원 이하의 세계에 살고 있다. 문제는 자신이 연봉 1억 원 이하의 세계에서만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속한 동종업계의 최고 수익률 안에서만 살아간다. 퇴직한 사람들은 한 달에 200~300만 원만 꼬박꼬박 벌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연봉 3,600만 원이다. 자기 자신을 연봉 4천만 원 이하로 가두는 셈이다.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믿어버리면 절대 4천만 원 이상을 벌 수 없다. 지금의 나는 내 과거의 생각의 결과다 이러잖아요. 정말 그게 맞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건 아마 전 세계인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50, 60, 70, 80, 90 되면 우린 당연히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줄어든다는 거의 절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깨졌어요. 긍정학원이 물론 원동력이 돼서 깨진 건데, 나는 10억 벌 수 있다, 500억 건물주 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내 안에서 믿는 나 있거든요. 걔를 확장시켜야 돼. 이제 경험과 반복으로, 그러니까 집에 책이 쌓이는 거랑 제가 종합소득세 내는 거랑 이렇게 똑같이 가더라고요. 제가 올해 종합소득세를 54년 중에 올해 종합소득세 가장 많이 냈어요. 야. 그러니까 저는 어떤 믿음이 생겨버렸냐면, 물론 이게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모든 경제는 제가 좋아하는 ETF 중에 뭐 S&P 500을 추종한다, 뭐 이런 것 중에는 이러지만 왜 우상향하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해에는 올해보다 내후년 뭐 이럴 때 좀 조금 줄긴 하겠지만, 나는 전체적으로 우상향해서 나는 내가 책을 계속 읽어갈 거니까 나는 60, 70, 80, 90에 내가 100살에 죽으면 90살에 아마 내 연봉이 제일 높을 거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생겨버렸다. 이게 중요해. 생겨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외치는 건 뭐냐면 우리 뇌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이다가 아니고 나는 해외로 수출됐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러면 내 뇌는 실제랑 상상이랑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됐다라고 계속 외치니까 그거랑 실제인 걸로 믿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나한테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노력하게 만들고 열정을 가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되게 만드는 이게 긍정학원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언제 땅 새겼어요 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저 50대 중반이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보면 지금 사실 50대 중반에 오신 분들이 퇴직금 가지고 와가지고 나 이거 뭐 하나 해가지고 월 200~300만 따박따박 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툭 던지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는 언젠가부터 월 200~300만 이런 게 사라졌어요. 저도 월 얼마만 이게 있긴 있었어요. 27에 MBC 들어와가지고 그 주변과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선배들
개그맨 선배들의 수입 이런 거를 보게 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인 때 어떻게 저는 97년부터 우리는 내 동기들 뭐 1, 2년 선후배들 다 뭐라고 그러면서 한 10년을 살았냐면 월 500만 따박따박 벌었으면 좋겠다. 그때 월 500이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큰 돈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월 얼마만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책을 읽고 루틴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 우리는 사실 스스로 자기를 가두거든요. 내가 그렇게 믿어버려.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해버려서 우리가 자주 양자역학 얘기하면서 내 안에 중첩돼 있는데 네. 연봉 5천, 1억, 10억, 100억 중첩돼 있는데 내가 관찰해버리면 그 모습이거든요. 하대님도 직장생활 하다가 네. 직장생활하는 하대님, 그 다음에 맞아요. 이 유튜브 하대님, 그 다음에 작가 하대님 네. 뭐 다 있었는데 하대님 스스로가 관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관찰하는 방법을 몰라요. 철학이라는 건 그런 기준을 원리를 제시해 주면서 한번 이런 식으로도 세상을 생각해 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왜 깨우치게 되잖아요. 뭐 맹자가 우린 다 착하게 태어났어. 그렇게 한번 네 주변 사람들을 봐봐. 이러면 아 진짜 그런 것 같네. 그런데 또 순자가 아니야. 악하게 태어났어. 악하게 태어났어. 그렇게 봐봐. 이러면 아 그런 고전들의 제가 또 경험한 거를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기준으로 한번 봐보세요 하면 여러분들도 어떤 챕터에서는 아마 본인한테 딱 맞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다른 챕터에서 그러니까 저는 뉴런 1000억 개를 이제 완전히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난 그래서 1000억 개의 가능성이구나. 우리가 왜 죽기 전에 뇌의 몇 프로도 사용 못합니다. 이런 얘기 어릴 때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죽음 앞에 가서도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다. 근데 그게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그 기준들 때문에 그래. 기준들. 나도 모르게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하면서 그 기준들. 아니 왜냐면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들어갔다 해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경영학과를 다녀? 네. 졸업한 선배들이 와서 왜 밥 사주고 뭐 술 사주러 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선배가 와서 대기업 어디 들어가서 술 먹다 보니까 우린 초봉이 얼마고 중간에 뭐 얼마 받고 보너스는 어쩌고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흡수돼서 그냥 이러면서 맞아요. 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래 그건 그건데 내가 이걸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게 자꾸 안에서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서 그냥 거기에 동화되면서 그냥 5년 10년 그렇게 흘러가면서 남자들 차부터 사고 싶어 하잖아요. 너 차 뭐 살 거냐 이러면 나 소나타 중고 아니 나 아반떼 아니 나 모닝으로 좀 시작해 보려고 휴가 때 되면 이번 휴가 때 얼마 쓸 거냐 나 이번에 후쿠오카야 홈쇼핑에 4박 5일 125만 원 나왔더라. 그래 나도 휴가 때 한 100 몇십만 원 써야겠다. 그리고 과장 정도 되고 이러면 뭐 이제 전세 어떻게 할 거냐 네. 부장 임원 이렇게 돼 물려받은 집 없으면 부장 임원 이 정도 되면 이제 야 서울 강북에 강남에 아니면 경기도권에 만약에 서울 기준으로 산다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해도 저는 20-30년을 그렇게 만약에 퇴직할 때까지 살잖아요. 그러면 연봉 2억을 못 넘어섭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우리는 자기 스스로 거기에 묶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90% 이상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어떤 기준에 나도 모르는 기준에 휩쓸려서 내가 나를 작게 만드는 바람에 마땅히 가져야 할 부가 더 큰 부가 있는데 못 가져서 안타깝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인 거죠. 네, 저는 진짜 좋았던 부분이 사실 되게 많았는데 이 부분 좋았어요. 몽테뉴 수상록을 말씀해 주시면서 네네네. 부유하다는 것은 살기 쉬움이 아니라 일거리가 달라지는 일이다. 네. 부자가 된다고 해서 인생이 쉬워지고 편해지고 그게 네. 아니고 하는 일거리가 달라지는 거다. 네. 하는 일. 그러면서 뒷부분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일이 아니라 삶이라고 여기면 그때부터 돈이 저절로 따라온다.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의 말씀을 하나 그러니까 듣고 싶습니다. 저도 어릴 때 네. 그 우리가 이제 가장 고정관념 부자가 되면 뭔가 일을 안 해도 편하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저는 대표적인 고정관념이었더라고요. 그 편하게 여행 다니고 돈에 대한 부담 없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해외로 여행 다니고 내가 가고 싶을 때 어디 갈 수 있다. 이게
저는 행복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소비하면서 느낌보다 저는 생산할 때 인간은 사실 창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뭔가를 생산해내려고 만들어졌고 뭔가를 생산해낼 때가 행복한 거, 더 행복한 거지. 부자가 되면 쉬워진다 이거는 저는 전형적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자꾸 소비하면서 그 소비하는 게 즐거운 거야라고 이거 우리가 만든 건데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어떤 슬로건이나 광고나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라벨 뭐 파이어족 이런 거 부자가 되면 파이어 은퇴하고 나는 그 뒤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뭔가 쉽게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쉬운 게 과연 뭔가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해 보면서 진짜 지금 이 책이 나왔지만 지금 6개월 중에 6개월을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6개월을 보면 제가 막 치열하게 이 책 썼던 거 그리고 제가 6월에만 31번 강의했다 그랬잖아요. 네. 강의하면서 마이크 잡고 제가 막 하던 그때가 훨씬 제가 뭔가 막 뿌듯하고 이렇지 제가 중간에 욕지도 한번 갔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말하다 보니까 정말 그날 그 순간들은 저한테 아예 떠오르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좋은 차, 좋은 집 사겠다. 나는 이걸 목적으로 돈을 벌잖아요. 돈이 잘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소비를 하려고 돈을 벌면 돈도 잘 안 벌어지더라고요. 좋은 차, 좋은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그러면 어떻게 벌어야 되냐면 생산하려고 벌어야 돼.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생산하려고 버는 과정에서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어떤 생산 시스템이든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로 타인들과 이 지구를 위해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좋은 집, 좋은 차가 생긴 거예요.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을 저는 해보셨으면 좋겠다. 사실 자본주의를 가장 심플하게 요약을 해봐라라고 한다면은 돈을 쓰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 네. 요거잖아요. 네. 요거를 좀 더 단어로 정리한 게 생산자와 소비자. 여러분은 소비자이신가요? 생산자이신가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어느 쪽이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소비자예요. 내가 생산자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신 분이 네. 거의 없죠. 네.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거대 자본주의에서 엄청난 부를 말 그대로 돈을 소비된 돈들을 가져가는 쪽은 생산자라는 네. 말이죠. 그 생산이라고 하는 게 뭐 막 아이폰이나 뭐 전기차, 반도체처럼 엄청난 뭐 그런 게 아니어도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예, 뭐 나의 글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그림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일이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하고 있는 거는 똑같은데 어느 순간 뭔가 기회가 오고 막 내가 막 확 내 삶이 이렇게 쫙 팔자가 되게 펴지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안 옵니다. 하는 일이 달라져야 되고요. 네. 그걸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정관념을 깨는 거를 가만히 이제 뇌과학 책을 읽고 그래 그렇게 믿지 말자 그래 깨보자 한다고 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아까 질문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결국은 질문인데 제가 처음에 뉴런 얘기했잖아요. 뉴런이 1000억 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공통적인 뭔가 있잖아요. 퍼즐형 사고. 왜냐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은 틀이야. 사실 퍼즐형 사고가 뭐냐면 우리 그림에다가 이렇게 끼워 맞추잖아요. 그 그림 맞추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문제라는 거는 사실 틀이죠. 교과목을 주고 너 여기에 맞춰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찾아갖고 자꾸 틀에다가 맞추는 연습을 해왔고 그랬는데 사실 이거에 반대되는 게 레고형 사고거든요. 레고는 틀이 없잖아요. 그냥 블럭만 있을 뿐이고 아무 무한대로 만들 수 있잖아. 질문이거든요. 내가 뭘 만들 수 있을까? 끼워 맞추는 이걸 할 때는 이게 뉴런들이 보니까 뭔가를 배우면 시냅스라는 애들이 자라나서 맞아요. 탁 연결이 돼. 그러니까 연결이 되면 뭔가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탁구를 처음 배우면 잘 안 맞잖아요. 근데 탁구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이게 탁구 배우기 시작하면 뉴런에서 뭔가 이렇게 꼬물꼬물꼬물 잘하더라고요. 그 왜 영상 촬영된 거 있죠. 맞아요. 그래서 막 찾아요. 왜냐면 1000억 개 중에 연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얘를 탁구를 잘 치게 만들 뉴런들끼리 막 서로 막 해서 결국 딱 연합되면 내가 탁구를 어느 정도 잘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잘 자라게 하는 게 뭐냐 봤더니 우리는 뭔가를 배울 때요. 계속 자기와의 질문의 연속이야. 그렇죠. 탁구 봐봐요. 왜 이렇게 안 맞지? 맞아요. 예. 너는 왜 이렇게 가운데 못 맞추지?
저 사람들은 랠리를 막 여러 번 하는데 나는 왜 저게 여러 번 안 되지? 나는 왜 이 자세가 안 되지? 여러분 모든 게 질문, 뭔가 배운다는 거는 나한테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야. 그렇게 계속 자극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뉴런에서 시냅스들이 나와서 연결이 빵 되면, 그러면 어느 날인가 6개월 정도 탁구 배우면 내가 예전에 이걸 왜 가운데 못 맞췄지? 이러죠. 그때가 뉴런이 이미 시냅스가 연결된 거야. 이 도로가 한번 연결되잖아요. 우리 탁구 한 6개월, 1년 배우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 노화가 와서 근육이 뭔가 잘 안 움직이게 해주면 웬만큼 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정관념을 깨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래요. 탁구나 뭐 골프나 수영이나 이런 거는 뭔가 어느 한쪽 부분의 뉴런들을 자극해서 뉴런들끼리 연결하게 만드는데, 책은 저는 1000억 개를 다 자극한다고 저는 믿어요. 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내가 나라고 믿는, 나는 이런 거 잘해, 나는 이런 거 좋아해,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세요, 잘하는 거 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우리는 초중고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안정적으로 살아라,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의사가 좋다, 뭐 이런 게 좋다더라 라고 교육받아 있는 그 나가 그 기준으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는 나, 이게 연결돼서 세상에 나오려면 끊임없는 독서를 통해서 질문을 그냥 전혀 내가 아닌지 어딘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의 뉴런들이 뿌리가 내려서 연결되기를 바라는 그 순간까지 책을 읽으면, 그러면 진짜 나를 세상에 탄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직장인일 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까 질문에 대해서 작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력 10위권에 있다고 하고, 뭐 요즘에 뭐 군사력은 뭐 더 뭐 5위권이다 이러고, 소위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은퇴할 때까지 받아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억은 절대 안 돼요. 네.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은퇴할 때 막 1억 5천을 받는다. 지금 생각하면 큰 돈 같지만 이게 내가 정년퇴직할 때 그때 1억 5천이 지금 1억 5천하고 다를 텐데. 그럼 내가 지금 이 정해진 호봉표에 정해진 이 월급대로 평생 그냥 받다가 61세에 은퇴하고 그냥 연금이나 받고 이렇게 그냥 200~300만 원으로 아껴서 생활하면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게 경제적으로 맞나? 왜 나는 이걸 선택했지? 이런 근본적인 의문에 이렇게 그쵸. 다다른 거죠. 이 책이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데, 하대님, 직장인 하대님, 네. 우리는 대기업 다니는 누구, 이렇게 그렇죠. 이름을 딱 붙여주면 그게 본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그맨 고명환, 우리 예전에 한우물만 팔아, 나는 옛날부터 내려온 속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도구가 부족했어 그때는. 우물을 여러분 뭐 꼬챙이나 삽, 꽃갱이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걸로 열심히 파야 물이 나올 때까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불도저도 있고 AI도 있고 도구가 엄청 많아졌어. 여러 우물 파지 말라고 한 이유는 얕게 팔까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도구들이 엄청 좋아졌단 말이에요. 하나만 주어지면 그게 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해. 그게 이제 저도 만약에 책을 안 읽었으면 여전히 개그맨으로 지금 이제 나이 50대 중반에 이제 나이 든 잊혀져 가는 그런 개그맨으로, 저는 제가 죽음 앞에 갔다 보니까 나이가 든다 해서 시간을 뭔가 버틴다, 때운다 느낌으로 사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녹슬어 사라지지 않고 달아서 사라지겠다, 이렇게 이걸 좌우명으로 살겠다 한 게, 저는 마지막 날까지도 내 시간을 나는 살아내겠다, 내가 때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60, 70, 80, 90에 나는 돈 더 많이 벌겠다. 돈이 욕심이 아니라 시간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막 살아내는 거지. 60 넘었다 해가지고 그냥 당연하게 정년퇴직하고 뭔가 뭐 난 여행 다니고 이러는 것도요. 60 넘어서 90대까지 연금 받으면서 여행 다녀요. 나는 그 시간 때운다는 느낌이에요. 그거요. 여행 한두 달만 다니고 나면 여행 안 재밌습니다. 여행만 계속 다니면. 답부터 알려드리면, 저는 까를로 로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뇌는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도록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 있으면 미래를 예측해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외야수들이 공이 깡 소리 나면 막 뛰어가서 미리 가서 딱 기다리잖아요. 맞아요. 제가요, 정준하 형이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한이라는 야구단이 있었어요. 1회 시합을 강남 경찰서에 그 형사분들, 뭐 경찰분들하고 어디 하여튼 강남 어디 중학교인지에서 했어요. 네. 나는 원래 그 멤버가 아니었는데 네. 정준하 씨가 진짜 꼭두 새벽에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진짜 멤버가 2명이 없다. 네. 그래서 너 진짜 한 번만 나와주면 안 되냐. 그래갖고 네. 갔더니 저를 중견수를 시켰어요. 제가 운동신경 좋거든요. 네. 그날따라 공이 막 외야로 엄청 오는 거예요. 감도 안 오죠. 예. 그게 뭐예요? 내 뇌가 공의 궤도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따라갈 수밖에 없어. 막 따라가다 보면 이미 늦었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야구 선수들 외야수들은 뭐예요? 연습을 하죠. 네. 깡깡 반복 연습을 미리 하면 그게 좋은 경험인 거예요. 카를로 로벨리의 말로. 네. 좋은 경험을 계속 연습을 통해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은 깡 하면 미래를 예측해. 그러니까 미리 달려가서 딱 이러고 있으면 공에 와서 딱 봤잖아요. 돈의 궤도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공 쫓아가는 거랑 똑같아. 쫓기 시작하면 결국은 쫓다가 저기로 떨어지고 우리는 못 받을 수가 없다?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업종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흑당 밀크티, 대왕 카스테라, 탕후루 이런 거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실래요? 이러면 안 하실 거죠. 근데 왜 3, 4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다 막 이런 거 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에 알면 안 돼. 3, 4년 전에 알았어야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난 인문학을 통해서 주가를 예측한다. 나는 50주는 책 읽고 2주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워렌 버핏이 자기의 뇌를 그게 자기 최고의 일이죠 사실. 내 뇌가 저절로 주가를 예측하도록 남들이 못 보는 단계까지 볼 수 있도록 내 뇌를 계속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뉴런이 시냅스 연결된다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어느 정도 내 뇌가 어떤 큰 이슈를 보면 지금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터져요. 뭐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해요. 뭐 북극 이재명 대통령이 뭐 부산을 북극 항로의 전쟁 기지로 뭐 이런 기사가 나요. 이랬을 때에 그런 걸 보고 내 뇌가 뭔가 떠올라야 돼. 근데 그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맞아지기 시작해요. 책을 읽다 보면. 제가 예전에는 인간은 당연히 떠오릅니다. 예를 들면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서울이 집값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울 집값은 언제까지 오를까? 그러면 지방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여러분 사람한테 묻지 마시고 자꾸 훈련을 해봐야 돼. 나한테 물어서 내 뇌가 어떻게 예상하는지 그걸 적어놓고 또 계속 독서를 하면서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여러분 책을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책은 아까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히 문학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문학은 간접 경험이잖아요. 우리 뇌는 실제랑 상상이랑 구분을 못한다. 이건 이제 완전히 알려진 뇌과학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거는 감정이입이 되기 때문에 간접 경험 중에서도 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경험 쌓는 거는 한국인들이 거의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경험 쌓는 것만으로는 내가 사실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가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간접 경험을 자꾸 쌓아주면 그 야구 선수들이 미리 가서 딱 기다리는 것처럼 문학은 여러분 자연의 원리, 인간의 원리, 돈의 원리, 이 세월의 이 반복, 역사의 반복 이런 게 다 스며져 있고 그 다음에 줄거리와 뭐 캐릭터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이입이 되기 때문에 뭔가 제가 4번 망하고 메밀국수 차릴 수 있었던 것도 제 뇌가 4번 망할 때까지는 미래를 못 봤던 거죠. 보긴 봤는데 다 틀렸던 거야. 그러니까 감자탕집, 실내 포장마차 이런 거 제가 다 망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봐도 내가 막 돈을 쫓는 느낌이었어. 제가 메밀국수부터는 제 예전 책이나 유튜브 봐도 저는 온난화, 고령화, 그 다음에 어떤 당뇨 환자들의 증가 이런 게 제 뇌가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밀국수는 유행도 안 타고 막 2, 3년 반짝하고 많은 브랜드는 당연히 아니다. 이런 것들이 제 뇌가 이제 예측 10개 예측하면 예전에 10개 다 틀려서 제가 4번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책을 점점 읽어가니까 1개씩 맞기 시작하고 2개씩 맞기 시작하고 지금은 제가 장담컨대 10개가 예측이 되면 한 6개, 7개는 맞더라고요. 이 정도 맞으면 정말 세계가 제가 맨 첫 장에 써놓은
명나라 문장가 이타고의 문장을 그래서 맨 앞으로 빼놓은 게 세계는 얼마나 좁으며 네모난 책은 얼마나 넓은가.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좋은 경험이 쌓이고 원리를 알게 되면 미래가 예측이 된다는 거는 안 가봐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장소도 사실 안 가봐도 알잖아요, 이제 인류가. 그러니까 안 가봐도 안다는 거는 예측한다는 거고 세계가 좁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세계가 좁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50주 책 읽는 이유가 지금 어떤 이슈들 이후에 어떤 식으로 주가가 변할까, 어떤 기업의 어떤 제품이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게 될까, 이런 거를 맞추고 싶어서, 예측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을 기르는 게 사실 사람한테 물을 필요 없고 AI는 정말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거고 결정은 내가 내리고, 그러니까 저는 내 뇌에다가 투자하는 게 가장 빨리 돈 버는 법이에요.